이번에는 주식 시드머니 및 레버리지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과정으로 케이스를 나눠봤고, 초심자의 시드머니 설정 및 운영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실금은 필수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저는 수업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업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초심자에게 권유드리는 시드머니는 50만원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현실의 삶에서 이 정도 금액은 없어도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금액으로 반드시 설정을 해서 경험이다 생각을 하고, 수많은 실전 매매를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드머니 50만원 정도의 세팅을 추천드리고, 트레이딩을 처음 접하고 익혀 나아가는 초심자의 과정에서 저는 소액 깡통은 필수의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설정을 해서 다양한 실전 매매를 통한 경험을 쌓아가야 하는데, 종목들의 상승 하락 구간의 호가창의 형태와 흐름의 감각을 익히며 실전 매매를 경험을 해야 하고, 상승 하락하는 종목들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상승 하락을 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저장을 해야만 하고, 이후에 종목들의 상승 하락의 흐름이 익숙해지면 당일 거래대금과 상승률이 가장 큰 주도주를 집중 관찰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성장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올려드리는 실전 매매 특강 공부를 통해서 타점의 디테일을 설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매수 진입을 했고 어떤 구간에서 짧게 손절을 하는 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거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에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호가창의 형태와 좋은 호가창, 나쁜 호가창을 구분지을 수 있는 감각들이 쌓여가게 되고, 이러한 감각을 나 스스로 데이터 센터라 생각을 하고 저장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경험치가 저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 상승 하락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는 좋고 나쁨을 구분지을 수 있는 능력치들이 쌓여갑니다. 그 이후에는 당일의 시장의 모든 이슈와 유동성이 집중되는 종목에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만 올바른 방향성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타점의 디테일을 통해서 매매 디테일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초심자의 과정을 탄탄하게 거쳐야만 이후에 큰 손실 발생 없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초심자의 기본 단계를 마친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는 내가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가면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고자 트레이딩 공부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수익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권유드리는 방법은 200만원 정도의 시드머니 설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익비에서 많이 난해해 하세요. 내가 조금 산 종목은 급등을 해주는데 내가 많이 산 종목은 손절 라인을 넘어가며 손실 금액이 커져 결국 손절을 하지 못해 단기 스윙이나 장기 투자로 변질이 되는, 초심자의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손익비를 잘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매매당 기계적인 같은 비중을 통해서 일정한 손익비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매매에서 똑같은 비중의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시드머니가 200만원이라 치면은 100만원씩 두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서 매번 수익과 손실 금액이 일정한 트레이딩을 반복을 하는 거죠. 초심자의 경우에는 나만의 주력 매매에 대한 디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딩에 같은 비중 매매를 통해서 일정한 수익금과 손실금을 발생시키면 계좌가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서 현상 유지 정도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딩 디테일 없이 어떤 종목은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은 작게 사고 이러면 계속해서 계좌가 망가지고 우상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절 라인 또한 마이너스 2%의 기계적인 손절을 권유드리는데, 이 손절 라인 기준은 내가 매수 진입한 종목이 마이너스 2%를 넘어가면 이유 없이 기계적인 손절 대응을 하는 겁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런 기계적인 손절을 통해서 손절이 내 몸에 체득이 되고 자연스럽게 대응의 과정으로 이어져 가야지, 계속해서 손절을 아쉬워하고 내가 손절을 하고 났더니 급등이 나오는 패턴에 아쉬워가지고 다음 매매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나의 계좌가 망가지기 때문에
초심자의 경우에는 훈련이다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기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손절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어느 한순간에 계좌가 망가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적인 손절 훈련을 초심자의 과정부터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죠. 주도주 안에서 이런 나의 트레이딩을 반복을 해야만 한다. 반드시 시장에서 모든 유동성이 집중되는 좋은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을 반복을 하셔야만 하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지루한 과정을 계좌의 우상향이 발생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무한히 반복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4번이 제일 중요한데 꾸준함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꾸준함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나의 매매 디테일이 쌓이면서 나의 계좌가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종가 베팅을 한두 번 실패했다 해서 갑자기 스윙 포지션으로 매매를 바꾼다던가 장기 투자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장중 매매, 돌파 매매, 눌림 매매, 매매 기법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겠죠. 나만의 주력 매매를 먼저 쌓고 계좌가 발전해 나아간다면 차후에 다른 매매들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데, 입문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매매법이 시장에 맞지 않는다, 아니면 나와 맞지 않는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매매 기법과 환상만을 쫓아다니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심자의 시절을 거쳤다면 중급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중급자 케이스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익은 나지만 손익비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주식 경력과 경험은 오래되었지만 우상향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주식 강의는 굉장히 많이 듣고 주식 구력도 오래되어서 갖고 있는 지식 베이스는 많은데 계좌가 크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중급자의 과정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심자의 기초 과정을 탄탄하게 밟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헤매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꾸준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선 초심자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렸죠. 내 매매 디테일이 쌓여간다면 자연스레 계좌가 우상향이 되는데, 나의 주력 매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매매 저런 매매 모두 시도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좌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비중의 트레이딩과 기계적인 손절 원칙을 강조드린 게, 중급자까지는 베팅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딩에 같은 비중의 매매를 큰 부담 없이 실행을 할 수가 있고, 트레이딩마다 같은 비중의 매매 그리고 손절 원칙을 적용시키면 뇌동매매가 발생을 해서 수십 번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가 크게 망가지지 않는데, 비중과 손절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나만의 입맛대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한두 종목에 꽂혀가지고 무리한 비중 베팅을 통해서 결국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두 종목에서 내 한 달의 수익금과 그동안 쌓아온 나의 계좌가 망가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같은 비중의 트레이딩 그리고 같은 퍼센티지의 손절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급자 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난해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투명하시지가 않고 이미 본인이 갖고 계신 지식들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입맛대로만 트레이딩을 배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력 매매가 발전하기 이전에 이런 매매 저런 매매 지식은 많은데 제대로 된 실행을 하지 못해서 트레이딩을 통한 계좌가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 나아가다가 한두 번의 잘못된 매매를 통해서 계좌가 망가진다거나 나만의 주력 매매에서 디테일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을 제대로 탄탄하게 밟아 나아가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잘 하시다가 어느 한두 종목에 이상한 종목에 꽂혀가지고 비중도 초과하고 나의 그릇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해가지고 그 한두 가지 매매 때문에 그동안에 꾸준하게 쌓아온 계좌가 망가지고 트레이딩이 많이 꼬이게 되는 슬럼프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극복을 하시려면 인내심을 갖고 초심자의 케이스에서 설명드린 나만의 원칙이 명확한 훈련 과정을 자연스레 반복을 하시면서 성장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21년도에 주식 트레이딩을 처음 배우면서 당시에 300만원 정도 평균 수익금을 발생시켰는데, 제가 이 평균 수익금을 1000만원 정도까지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가 모든 트레이딩에 비중을 똑같이 했었고 매매 횟수에 제한을 뒀었습니다. 모든 매매의 비중을 똑같이 하면서 매매 횟수에 제한을 두었을 때 가장 빠르게 월 평균 수익금과 나의 매매 디테일이 좋아졌었습니다. 핵심은 내가 실행하는 모든 트레이딩에 엇비슷한 손익비를 발생시키면서 우상향한 이후에 베팅 금액을 키우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매매 저런 매매 나의 매매 디테일이 쌓이지 못하는 잡다한 매매를 반복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계좌가 절대 우상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딩 경험이 반복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좋은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황 공부가 필수적이고 시장의 흐름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황 공부를 반복해서 좋은 종목 선정을 해야만 하고, 승률이 계속해서 퐁당퐁당하는 중급자는 나만의 트레이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법과 신법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영감만을 추구하기를 반복하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퐁당퐁당을 반복하게 된다면 계좌는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중급자의 레벨까지는 입문 과정에서 훈련한 베팅 금액, 손절 금액을 똑같이 반복을 해서 나만의 트레이딩 디테일을 쌓아가고, 이후에 계좌가 우상향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만 반드시 중급자 이상의 트레이더로 성장을 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급자 필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케이스에서 설명드리는 상급자는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금을 발생시키면서 이 시장에서 우상향을 하고 계시지만 월 수익금의 한계에 부딪힌 트레이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월 수익금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은 결국 비중 베팅을 실행하지 못해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건데, 이 한계점은 많은 매매 횟수를 발생시키면서 수익을 누적해 나아가는 매매 스타일은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스캘퍼는 비중 베팅을 하는 트레이더를 이기지 못하고, 트레이더는 결국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을 넘어설 수 없죠. 이 수익금의 한계에 부딪힌 분들은 결국 매매에 있어서 비중 베팅이 트레이더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베팅을 명확하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비중 베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주도주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수없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과 내가 좋아하는 패턴의 매매가 아닌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쓸어가는 주도주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나의 한계 베팅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의 한계에 부딪혔다면 시황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그 시황의 모든 집약체가 되어주는 주도주를 선별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각오한 비중 베팅을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심자의 경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업료를 계속해서 지불을 해 나아가면서 나의 그릇을 키워 나아가며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달에 누적 수익금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베팅은 마이너스 200만원, 300만원의 손실금을 각오한 트레이딩을 한 번씩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평균 비중이 2,000만원이었다 치면은 5,000만원의 베팅을 통해서 마이너스 3, 4% 손절 라인을 잡고 비중을 2배 정도로 늘려보는 거죠. 계속해서 나의 한계의 비중 베팅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릇이 커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수업료라 생각을 하고 손실금을 각오를 해야만 하고, 대신에 이 손실금을 근거 없이 반복하면 나의 계좌가 망가지니까 반드시 그동안 내가 누적시킨 수익금을 담보로 나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비중 베팅을 일정 금액 선 안에서 반복을 해보셔야 합니다. 4번에 이렇게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대형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멘탈을 잡고 제대로 된 케어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선 자연스럽게 나의 그릇이 커져서 평균 비중 베팅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많은 매매 수나 개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금을 쌓아 나가는 매매를 반복하신다면
내가 바라보는 더욱 큰 트레이더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해서 주도주 트레이딩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의 급등 패턴, 상한가 매매 이런 매매를 반복한다면 나의 비중을 계속해서 키워 나아갈 수가 없고 시장에서 한계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어주는 유동성과 시황이라는 근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나의 트레이딩 디테일을 쌓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상급자의 과정에서 올바른 과정으로 비중을 키워 나가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급자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고 초심자, 중급자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좋은 세팅입니다. 레버리지 사용 전 필수 기본 조건들이 꾸준한 수익금과 나만의 매매 디테일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수익금과 나만의 매매 디테일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 나의 평균 비중 베팅 금액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다. 그러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월 누적 수익금의 10%, 20%의 손실을 각오한 베팅을 늘려서 실행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비중 베팅을 할 때 시황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주도주 안에서만 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중 베팅을 실행을 해보셔야지 개별주나 내 입맛에 맞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 나아가면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또다시 많이 헤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나의 비중을 늘릴 때 중요한 부분이 시드머니와 현금의 비율을 최소 1대1은 유지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대형 트레이더가 되신 선배님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언을 듣는 부분이고 최소 시드머니 대비 나의 여유 현금이 1대1 정도의 비율은 존재를 해야 내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반침이 되어주는 나의 자본금이 되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금과 현금 보유를 저에게 강조해 주시며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예를 들어 시드머니가 3천만 원이라면 최소한의 내 통장에 여유 현금은 3천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누적 수익금을 담보로 비중 베팅을 실행을 해야지 여유 현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비중을 키우게 되면은 심리가 버티지 못해서 올바른 트레이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누적 수익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베팅을 늘렸는데 엇박자를 타게 되고 누적 수익금의 절반 정도 이상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다시 소액 트레이딩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래 잘 되던 비중의 매매로 돌아가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다시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다시 강조드리는 부분은 시드머니와 현금의 비율은 최소 1대1을 유지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만 하고 누적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 비중 베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레버리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전제 조건이 나의 매매 디테일과 꾸준한 누적 수익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와 중급자의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미수 사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에서 소액으로 슈퍼스타가 된 트레이더들의 일화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의 명확한 그릇 안에서 수익금임을 인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레버리지의 전제 조건은 나의 매매 디테일과 꾸준한 누적 수익금이었죠. 승률과 손익금액이 꾸준함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올바른 트레이딩이 되지가 않고 심리가 뒷받침이 되지 못합니다.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매매이고 이유 없이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높아심에 강조드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600만 원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저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데 이전에 제가 깡통을 차서 돈이 없어가지고 여유 현금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600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올라갔지 깡통을 차기 직전에 평균 베팅 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비중을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베팅을 해본 경험치가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컨트롤이 가능하였고 당시에 600만 원으로 매매를 할 때도 정말 기회다 싶을 때만 풀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고 평균 베팅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의 매매를 했었습니다. 제가 손절 파트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3개월 정도 연속 누적 수익을 달성한 이후에 비중을 확대를 했는데 이때도 현금을 추가 투입한 게 아니라 누적 손익금에서 출금을 하지 않으면서 비중을 늘려 나아갔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기약 없는 기나긴 싸움 속에서 나만의 트레이딩 디테일과 심리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트레이딩 그릇이 커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수행한다 생각하고 묵묵히 반복하셔야지 계속해서 남의 그릇을 탐하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좋은 과정으로 성장을 하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천천히 나아가셔야 내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다.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묵묵히 나아가는 게 가장 트레이더의 큰 덕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